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친노를 세우려고 한 정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재명을 막는 것인데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친노무현을 앞장 세워가지고 친노동자 정권을 막아라 이겁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사기극이 반문 대결이라는 정권교체 사기극에서 안문 대결이라는 친노 정권 사기극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라 게임을 하면서 이재명을 가볍게 제껴버리고 이슈 없는 대선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슈 없는 대선의 핵심이 뭡니까? 아까 얼간이 쇼 봤죠? 그죠? 그게 바로 이슈 없는 대선, 말장난 대선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말장난 대선으로 끌고 가자. 이 사람들이 음모가 보이죠? 그렇죠? 그 음모를 직시하고 주권자들이 완전히 깨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권자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노 정권을 이용해서 친노 정권을 막아라. 왜 그런지 이 그래프에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21일까지 1년 남짓 동안의 트윗, 삼성과 재벌 비판 트윗을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재명은 삼성 비판이 16번, 재벌 비판이 77번입니다. 71회입니다. 안철수도 삼성 비판이 6회고 재벌 비판이 2회입니다. 안철수 제법이에요. 근데 박원순은 3회, 3회. 문재인은 삼성 언급은 아예 없고, 없을 수밖에요. 왜?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홍석경이하고 손잡았거든. 과거에. 그 다음에 안희정도 삼성 언급이 없죠. 그리고 기껏 재벌 언급이 문재인은 2회, 안희정은 1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재벌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반재벌이고 누가 친재벌인지 지금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받아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안성맞춤인 후보가 누굽니까? 친노 가면까지 쓰고 있으니까 문재인, 안희정이 딱 재벌 입맛에 맞는 후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그죠? 역사를요 왜곡하면 안 돼요. 박근혜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듯이 소위 진보 세력도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야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노무현이 삼성과 한나라당에 토항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때 이미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인터뷰했던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자세히 할게요.
결정적 계기가 뭐냐 하면은요. 노무현이 대선 과정에서 재벌들한테 정치 자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자기 정치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 그만두겠다 그랬죠. 10% 좀 넘었죠. 근데 그죠? 그게 노무현 정권 하에서 검찰에서 조사한 것에 불과해요, 그거는. 진짜 정치 자금이 얼마였는지는 대선에 투입된 재벌로부터 받은 정치 자금이 얼마였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그게 밝혀졌으면은 노무현 정권 무너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요, 삼성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삼성 엑스파일이 터졌을 때 그 삼성 엑스파일을 덮어버립니다. 역대 정권이 했던 것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노무현한테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엄정해야 됩니다, 역사는. 그래서 2004년 말부터 노무현이 친삼성 반노동 대통령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돌변하냐? 홍석현이를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2004년 12월에 주미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로 키우려고 했냐면 유엔 사무총장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삼성 엑스파일 때문에 낙마해버렸죠. 주미대사로 있다가, 그죠? 그래가지고 그 대타로 나간 게 누굽니까? 반기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노무현 홍석현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은 지금은 아마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은 홍석현이 대통령 되는 거는 막 거의 99%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는 2005년 7월에는 공식적으로 항복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권력은 누가 쥐고 있다? 삼성이 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요, 정치 권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노무현은 죽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당당하게 도전하는 노무현이 아니에요. 정의의 편에 서는 노무현이 아니에요. 서민과 어깨동무하는 노무현이 아니에요. 철저히 삼성과 손잡은 삼성의 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삼성 엑스파일이 7월 한 21일, 22일 날 이제 보도가 되는, 정식 보도가 되는데, 이 보도가 되자 25일 날, 7월 25일 날 노무현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도청은 부끄러운 일이다. 철저히 조사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삼성에서 떡값을 어떻게 줬냐 조사하지 말고 누가 이 도청을 했는지를 조사하라. 그걸 또 폭로했는지를 조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누가 했던 겁니까? 김긴추의 초음복국집 사건 똑 그대로 재판이죠. 노무현이 뭐가 달라요? 노무현이 한나라당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삼성 엑스파일 덮기를 노무현이 짓을 하고 문재인이 주도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엑스파일을 덮으려고 하니까 누구 도움 필요해요? 노동당 도움 필요한 게 아니죠. 민노당 도움 필요한 게 아니죠. 시민사회 도움 필요한 게죠. 그 사람들은 삼성 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노회찬이는 국회의원직까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한나라당하고 손잡은 겁니다. 그래서 토항 이후의 노무현은 친자본, 친삼성 정권이고 친노는 친노동자 정권이 절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반노동, 반민족 정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요, 노동운동 하다가 구속된 사람이 김영삼 정권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급증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됐습니다. 이 노무현 정권이 친재벌 정권입니까? 친노동 정권입니까? 그래서 투항한 노무현은 삼성, 한나라와 대연합을 추진하는데 그마저도 실패합니다. 정치적 능력도 없어요. 이 시기에 가게 되면. 왜? 원칙을 잃어버리면요, 이래 되게 돼 있어요. 노무현의 몰락은요, 토항의 결과입니다. 삼성 돈 먹으면 그래 됩니다. 그게 노무현의 불행입니다. 이런 토항의 주역이 노무현과 홍석현이고 그때 책사 노릇한 것이 유시민입니다. 책사 노릇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집사 노릇한 게 문재인이고 따까리 노릇한 게 안희정, 이광재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 노무현 그룹의 친노 5인방은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이렇게 5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화의 대의, 진보의 대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얘기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을 그죠? 정말 깨고 싶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해야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빠 망국론을 앞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